자, 석현아 일어나라. 하자. 자, 저번에 1-11, 12-11번까지 했죠? 자, 그 뒤에 있는 거 오늘 다 풀자. 일단, 지금 계획이 남은 한 15문제, 16문제 남은 것 같거든? 그거는 오늘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거 라이트셀을 질문을 아직 못 받았잖아. 그거는 오늘은 다 못하고 수업 시간에 연장 수업이 금요일부터인 건 알고 있지? 시간 4시부터 8시입니다. 알고 있죠? 그래서 차 타는 사람들 특히나 혜진이 같은 거 셔틀 아저씨한테 문자 아직 안 왔죠? 시간 안내 같은 거 왔어요? 그럼 상관없는데 차 타는 분들은 반드시 차 시간 확인 아저씨한테 못 받은 사람들은 하셔야 돼요. 알겠죠? 석현이랑 유용이랑 왔어요? 연락? 그러면 상관이 없고 그렇게 또 차량 확인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방학 시작 첫날에 아무래도 차를 못 타서 못 온 애들이 늦게 온 애들이 너무 많아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차 시간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12번 다 풀어야 되지? 자, 하자 그냥. 자, 해보겠습니다. 실력 따지기라고 해서 사실 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중심의 좌표가 A, B이고 X축에 접하는 게 일단 조건입니다. 그게 0,5랑 8,2를 지난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X축에 접하니까 원의 중심의 좌표 중에서 Y좌표랑 친한 거 이해됐죠? 자, 그랬을 때 중심의 좌표를 A, B라고 했기 때문에 식은 일단 다음과 같이 세우면 되겠네요. 자, Y좌표랑 친하다고 했으니까 B제곱이라고 하면 되겠지? 자, 원리는 간단하죠? 지나는 점을 2개 줬으니까 0,5 한번 대입하고 자, 두 번째 점도 대입하고 자, 대입한 걸 쓴 다음에 대입한 다음에 바로 전개할게. 자, 전개한 걸 바로 쓸게. 자, 그러면 전개하면 이렇게 돼요. A의 제곱 마이너스 10B 플러스 25는 0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뭐였더라? 좌표가 8,2다. 8,2를 대입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자, A의 제곱 마이너스 16A 마이너스 2B 플러스 65는 0이 나와요. 자, 그럼 A, B 찾아야 돼요. 이거 뭡니까? 연립이차 방정식이죠? 수학상 내용에 나왔던. 자, 문자 하나 소거를 시킬 수 있을까? 자, 일단 선생님 생각에는 A를 바로 소거시키는 건 좀 힘들 것 같고 B를 날려버리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아래에 있는 식에다가 곱하기 5를 해.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0B가 되겠죠. 그래서 요식화해서 요식을 빼버리면은 어떻게 돼? B가 날라가지. A만 남지. 자, 계산할 수 있겠어? 그래서 요식을 편의상 1번이라고 하고 요식을 편의상 2번이라고 했을 때 여기다가 5를 곱해가지고 1번식에서 2번식에다가 5 곱한 거를 빼자. 자, 과정만 좀 얘기할게.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 자, 빼가지고 정리하면은 식이 다음과 같이 나와요. 자, 그럼 약분되는 게 4로 약분되지? 자, 그럼 이 수분해가 뭘로 됩니까? 15랑 5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네. 자, 됐어? 그래서 A가 자, 5 또는 15가 나오죠. 자, 근데 문제 잘 보시면 A의 범위가 주어져 있어요. A가 0에서부터 8까지라고 돼 있네. 자, 그럼 될 수 있는 애는 얘밖에 없죠. 자, 됐니? 그러면 A, 5를 1번식이 됐던 2번식이 됐던 아무 데랑 하나 대입하면은 B가 당연히 나오겠지? 자, 대입하는 거 따로 해줄게. 자, 대입하면 B도 5가 나와. 여기서부터는 이제 연립 2차 방정식이야. 자, 실력 따지기로 하기에는 그냥 무난하죠. 자, 그럼 2개 더라고 했으니까 답은 3번입니다. 3번. 석현아, 울지 마세요. 다 했을 거 아니야. 어제 했지? 잘 들어. 자, 13번 하겠습니다. 자, 중심이 y는 2x 플러스 6 위에 있고요. 자, 이번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네. 자, 그러면 어떻게 했어? 거기 원의 중심이 2사분면에 있으니까 자, 2사분면, 4사분면 라인에 있는 애다. 그러면 특징이 뭐였죠? 원의 중심의 좌표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였지? 그래서 중심의 좌표를 다음과 같이 써. 개념대로 푸는 거야. 자,
자, 그러면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원의 중심이 이사분면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음수죠, 음수. 그래서 반지름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A가 반지름이 되겠지. 자, A가 음수예요, 음수. 자, 그럼 부호 조심하라고 했어.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식을 세우게 되면은 식이 어떻게 되냐면, 자, 식 세우기 전에 요거부터 한번 해보자. 얘가 원의 중심이라고 했잖아. 근데 걔가 Y는 2x 플러스 6이라는 거 위에 얘가 있으니까 위의 점은 고민할 것도 없이 대입이잖아. 자, 그럼 대입을 해봐봐.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6이니까 여기가 그냥 2A죠. 자, 넘기면 마이너스 3A가 6이죠. 그래서 A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2가 나와요. 자, 따라서 원의 중심의 좌표가 일단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2가 되지. 반지름은 뭐가 돼? 2가 되지. 다 구했죠? 자, 그때 원의 방정식이 다음과 같아. 자, 그러면 뭐 어렵냐? 반지름 알다, 원의 중심 안다. 볼 것도 없이 표준형 아니겠어요? 자, 반지름이 2니까 자, 4 이렇게 되겠지? 자, 거기 써있는 게 ABC가 일반형의 개수니까 전개한 다음에 개수 비교하면 되겠죠? 자, 전개하면은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4y 더하기 4는 0 이렇게 돼요. 그럼 a는 4, b는 마이너스 4, c는 4 이렇게 되죠. 다 더하면 4가 되죠. 4. 2번. 석현아, 올 때는 팔팔하더니 왜 그러니? 응? 밖에서 유흥이랑 놀았잖아. 서 있어 이 자식아. 졸지 말라고 앞으로 보내놨더니 더 졸고 앉아있네. 졸지 마. 자, 이 문제는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일단 거기 있는 루트 써있는 식 보이죠? 루트. 이게 처음 보는 거 아니지? 내가 적은 시간에 잔소리 한번 했죠? 자, 이제는 세뇌 당해야 된다니까? 몇 번을 푸냐 이거. 보세요. 거기 있는 식이 다음과 같은 구조였습니다. 자, 뭐였냐면 두 점 A, B랑 C, D지. 근데 초도에 있는 A, B, C, D가 여기 고스란히 써있잖아. 자, 무슨 얘기냐면 자, A, B라는 점하고 A, B라는 점하고 C, D라는 점이 있는데 가운데 부호가 마이너스 구조야. 뭐 어떻게 해석한다고 그랬어요? 얘는 노란색 점과 빨간색 점 사이의 거리지. 자, 이해됐죠? 이건 처음 하는 게 아니잖아. 여기까지 이해됐죠? 근데 좀 독특한 게 뭐냐면 A, B가 정체가 뭐냐면 AB가 여기 있다. C, D가 뭐냐면 CD가 여기 있다. 그럼 얘를 갖고 또 해석해보자. 얘는 이런 겁니다. 자, 수학에 사실 등호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잘 봐봐. 어떤 식이 있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 있어. 그냥 xy에 관한 1차 방정식. 여기 위의 점이 a, b가 있다. 위의 점이면 대입할 수 있지. 그럼 니네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썼어? x에다가 a 넣고 y에다가 b 넣어가지고 1이라고 썼겠죠. 자, 그럼 숫자를 좀 달리 써볼까? 여기다 3을 한번 써보자. 그럼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럼 이런 조건이 있을 때 다음과 같이 식을 만드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들 잘하는데 거꾸로 해석하는 걸 못한단 말이야. 거꾸로 해석하는 거. 그럼 얘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4x 플러스 y는 1이라는 직선이 있는데 그 위에 누가 있어? x자리에 a 넣고 y자리에 b를 넣었어. 그 말은 a, b라는 점을 대입한 식이야 라고 거꾸로 찾아낼 줄 알아야 돼. 알겠어요? 거꾸로 찾아내는 이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자, 그럼 위에 거 해석해보자. a, b가 어디 들어갔냐면 여기 들어갔다. 얘는 뜻이 뭐냐면 얘는 원래 식이 뭐였냐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1이라는 이건 원의 방정식이죠. 반지름 일자리 원의 방정식이죠. 여기 식에다가 뭐를 대입했어? a, b라는 점을 대입한 구조지. 거꾸로 해석하는 거야.
자, 얘도 마찬가지야. C, D가 여기 C 집어넣고 여기 D 집어넣지. 얘는 뜻이 뭐냐면, 자, 얘는 4, X 자리에 C 넣고 Y 자리에 D를 넣은 거야. 얘는 직선이죠, 직선. 그 직선에다가 뭐를 대입했냐면 C, D를 대입한 거야. 그럼 얘랑 얘를 짬뽕 시켜서 결론 내려볼까요? 노란색 점이 원위의 점이야. 빨간색 점이 직선 위의 점이야. 근데 노란색 점, 다시 원위의 점과 빨간색 점, 직선 위의 점 사이에 거리네. 근데 뭐를 물어봤어요? 최소값이었나? 최소값? 최소값을 물어봤어.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원위의 점이 있어. 직선 위의 점이 있어. 그 둘 사이에 최소값이야. 이 그림 많이 봤죠? 최단거리, 최소값 어떻게 찾았어요? 커터는 어떻게 찾았어요? 뭐에서 뭐 뺐어요? D2에서 반지름 뺐죠? 최대값 어떻게 했어요? D2에서 반지름을 더했죠? 처음 보는 문제 아니지? 자, 심화 문제가 이렇게 나와. 여기니? 해석하니까 기존에 풀었던 전형적인 문제잖아. 여기 있어? 그래서 할 말이 많다고 한 거야. 자, 일단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식을 보면 이제는 머리가 쭉 서야 돼. 알겠어? 이거 해석하는 거 못하면 이제 안 되지. 알겠니? 시험 문제 내 거야. 틀리기만 해봐. 공부 열심히 해, 제발. 알았어? 자, 그래서 원위의 점과 직선위의 점 사이의 거리를 뜻하는 건데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 요거 쓰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반지름은 얼마였어? 1이었다. 그러면 D2는 계산하면 되죠. 자, 요식하고 누구? 원점 사이의 거리니까 자, D2 바로 계산. 어떻게 돼?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이니까 루트 25. XY에다가 0을 집어넣으니까 절대값 15 이렇게 되지. 그래서 5분의 15니까 D2는 3이죠. 그래서 3-1이니까 2네요. 2. 자, 답은 잠깐만. D2 2. 아, 맞군요. 3이니까 2. 아, 3번 맞구나. 미안. 내가 딱 써가지고 잘못 봤다. 자, 다 맞아요. 졸지 마세요. 졸려면 이제 쌍꺼풀 생기고. 졸고 앉아있어. 뭐 하다 왔어? 방학이잖아. 수학 문제집 풀었어요라고 대답해야지. 아, 그래요? 몇 문제 풀었어? 아, 너무 어려워요. 당연히 어렵죠. 다 까먹었는데. 밀리면 큰일 나겠다는 게 느껴지지 않냐? 부지런히 해. 알았어? 모르면 까먹어서 문제 하나 나 찍어서 보내. 풀어줄 테니까. 알았지? 밀리면 큰일 난다. 수학 상이랑 3상이랑 달라. 알았냐? 3상이랑 으아 하고 풀었지. 이건 아니야. 열심히 해야 된다. 알았죠? 자, 15번은 숙제가 아니었지? 일단 요건 좀 넘어가자. 시간이 이따가 남으면 풀어드릴게요. 자, 16번. 자, 요거는 좀 직관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문제를 좀 보세요. 접선 중에서 수직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앞에 그 3번 라인 문제 중에서 이런 문제 혹시 기억나니? 자, 이런 그림이 있었어. 원밖의 점에서 접선을 그렸더니 수직이래. 그때 뭐 OPQR의 사각형의 넓이 계산해서 이런 거 기억나냐? 문제에서는 이 접선하고 이 접선이 수직이 아니었는데 원밖의 점 접선의 방정식 문제 있었잖아. 풀어봤더니 두 접선의 기울기가 수직이 돼버려서 결과적으로 사각형을 물어봤지만 걔가 정사각형이었던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 문제 기억나요 혹시? 그거랑 조금 비슷한 거야. 봐봐. 자, 걔가 원의 반지름이 일단 자 그려보자. 반지름이 루트 2고 원의 중심 1, 마이너스 1이죠. 자, 근데 얘는 그냥 조건이 뭐냐면 수직이 되는 접선의 교점이래. 자, 그럼 이런 거다. 이쪽에서 예를 들어서 접선을 하나 딱 그렸더니 얘랑 수직인 접선이 반드시 어떻게 만들어져? 이런 식으로 수직인 접선이 하나 만들어졌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하나 그렸어요. 그럼 아까 이 문제가 이런 거죠. 반지름 모조선 그리고 반지름 모조선 그리면 여기가 정사각형 되는 거지. 그치? 자, 근데 이것만 있겠냐?
너무나 많지 않겠냐? 그러면 얘와 이쪽 편에서 수직인 접선도 있지 않겠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게 더 가능하겠지. 얘와 수직인 접선도 있겠지. 그럼 그림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럼 현재 그린 것 때문에 교점이 1개, 2개, 3개, 4개가 되겠죠. 여기에서 교점을 P라고 한대. 여기 있는 점들이 다 P야. 그때 그 P가 만드는 도형의 넓이를 계산해요. 얘도 어떻게 따지면 자축이에요, 자축. 근데 식을 세워서 식 만들자, 뭐 구하자 이런 게 아니라 그래프 그려서 좀 직관적인 이해를 하고 싶은 거야. 자, 그럼 이게 이렇게도 가능한 거야. 이런 식으로 접선을 그렸으면 얘와 수직인 접선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지. 물론 이쪽 방향에서 이런 식으로도 만들어지겠지. 또 이렇게도 그리면 수직인 접선이 하나 또 만들어지겠지. 이게 어떤 건지 알겠어?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생긴 이거 정사각형인 거 알겠죠? 이 정사각형을 이렇게 회전시키면 이 모양이 되는 거 이해되냐? 그럼 회전시키면은 점이 어떻게 이 P점이라고 한 점이 어떻게 움직여요? 마치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구조가 되겠죠. 흔적이 직관적인 이해가 좀 필요해. 식 세우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흔적이 마치 뭐가 되냐면 하나의 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 노란색의 원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럼 저 원은 특징이 뭘까? 내가 아까 요게 정사각형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럼 그 정사각형에 정확하게 대각선의 길이가 지름이 되죠? 이해됐냐? 무슨 말인지? 직관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자, 근데 내가 원이 아까 반지름이 루트 2였나? 맞죠? 자, 그러면 반지름이 루트 2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루트 2지. 그럼 이거 1대1 대 루트 2 피타고라스 수 써도 되잖아? 상관없잖아. 그러면 대각선의 길이가 뭐가 돼요? 4가 되나? 맞나? 3 아니야? 2루트 2. 아, 2구나. 2루트 2. 루트 2? 2루트 2. 1대1 대 루트 2. 2지? 2대2 대 2루트 2잖아. 그럼 여기가 2네. 아니, 얘가 2루트 2지. 그래. 저거 헷갈려. 저 작은 원이 반지름 루트라고. 반지름이 루트 2잖아. 반지름. 그럼 여기가 2루트 2잖아. 그러면 대각선 4. 그럼 4네. 그래. 맞다. 대각선이 4가 되죠. 자, 그러면 지름이 산 거잖아. 노란색 원에 지름이 산 거지. 그래서 반지름이 2가 되니까 길이를 구하라라고 했으니까 그냥 4파이가 답이겠죠. 자, 됐나요? 그래서 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직관적으로 그래프 그려서 푸는 문제예요. 그림 좀 이쁘게 그려놔. 자, 다음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개념진도는 금요일날 연장 수업 첫날에 할 겁니다. 도형의 이동이라는 단원이 있는데 하루에 개념을 다 할 거예요. 여기는 원의 방정식만큼 양이 많지는 않은데 하루에 다 할까 나눠서 할까 좀 고민 중인데 그게 작년 같은 경우는 개념 수업을 3시간 정도 했더라고요. 여기는 파트가 3개 정도 나눠 있거든요. 숙제 이따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알았지? 기억나니 혹시? 우리 예전에 중간고사였나? 기말고사 보기 전에 절대값 그래프 그리기 내가 수업 한번 했던 거 기억나네? 절대값 그래프 그리기 내가 한 40분 정도 수업했거든? 그날 시험 되기 전에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아마 중간고사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거 나중에 내가 다시 한번 보라고 숙제 내줄 거야. 왜냐면 그 내용이 이제 도형의 이동에 나와 있지. 그때 나오는 거 내가 미리 한번 한 거거든.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거는 정말 자유자재로 잘 그릴 줄 알아야 돼서 까먹은 사람이 대부분일 거니까 좀 이따가 내가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자, 합시다. 원이 있는데 y축하고는 만나는데 x축하고는 만나면 안 된대. 조건이 이래요. 자, k값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일단 얘도 그래프를 좀 그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표준용어를 마찬가지로 바꾸자. 그러면 x-2의 제곱 y-3의 제곱은 자 계산하면은 k 플러스 13이라고 나와. 자, 그럼 원의 중심이 2,3이죠?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뭐 대략적으로 2,3을 그려보면 여기쯤이라고 생각하고 k 플러스 13이 반지름의 제곱인 걸 알아. 근데 반지름을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그럼 원의 중심이 여기인 것만 알 상태에서 자, 원하는 거 다시 한번 보세요. y축하고는 만나야 된대. 그러면 원의 중심이 여기 있으면서 쬐끄만 원이 하나 있다 쳐봐. 얘가 반지름이 점점점 커져요. 그럼 점점점 커지다 보면은 y축하고 언제 만나냐면 다음과 같은 구조로 원이 생길 때 정확하게 원이 y축하고 만나겠죠. 이해됐니? 그랬다가 반지름이 점점점 커지면 당연히 이렇게 밖으로 삐져나올 거야. 이해됐어요? 그럼 계속 커지다가 x축하고는 만나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러면 어느 순간이 되면 큰일 나는 거냐면 반지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반지름인 원이 돼버리는 순간, 다음과 같은 원이 되는 순간 은 안 되는 거지. 얘는 안 되는 거야. 노란색 원은 만나길 바랬으니까 얘는 되는 거야. 그럼 규정이 딱 알죠? 기준이 딱 명확하게 됐죠? 노란색인 원은 반지름이 얼마인 거냐면 반지름이 2짜리인 거고, 빨간색 원은 반지름이 얼마인 거야? 3짜리인 거지. 따라서 반지름이 2가 돼야 돼. 그럼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3은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범위가 이렇게 돼. 그림 그리면 무진장 쉬워 이런 문제는. 알겠니? 자, 계속 떠들잖아. 고등학교 도형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따라서 반드시 그림 그리세요. 이게 그림 그리는 게 뭐가 힘들어. 자, 근데 반지름의 제곱이 이거잖아. 따라서 반지름의 제곱은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자, 그래서 k 플러스 13의 범위가 4보다는 크거나 같고 9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k의 범위가 어떻게 돼? 자, 13을 빼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9에서부터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네. 자, 정수는 몇 개예요? 마이너스 9, 8, 7, 6, 5까지 해서 5개다. 5개. 답은 5개. 자, 다음 거 할게요. 자, 이 문제는 옛날에 수능 문제 같은 걸로 참 잘 나왔던 거거든요. 옛날에 아주 옛날에. 자, 요새는 워낙 흔하다 보니까 그냥 책이 그냥 다 칠려있어. 생각? 얘도 할 말이 많아요. 잘 들어보세요. 너네들의 마찬가지로 머리를 또 쭈뼛 세워야 되는 시기 하나가 딱 눈에 들어왔어. 그게 뭐냐면 요겁니다. 뭐가 떠올라야 될까요? 직선의 방정식에서 내가 정말 목 아프게 강조했던 게 뭐야?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원리가 뭐였어? 방정식의 개념을 썼지? 그럼 그거 얘기하면서 뭐까지 얘기했어? 정점의 개념 얘기했죠? 그럼 정점이 뭐였어요? 특정 문자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걔도 역시 항등식의 개념이었지? 그럼 잘 봐.
이런 거 보면 니네가 바로바로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진짜 많이 공부했냐 안 했냐의 차이가 이거 보고 해석하냐 못하냐의 차이야. 아직은 힘들겠지만 슬슬 해야 돼. 이제 조금씩. 이런 거 진짜 많이 나오거든. 잘 봐라. y를 넘겨. 그러면 a에 x-1 마이너스 y는 0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무슨 뜻이냐면 얘가 a에 달한 항등식이 되기 위해선 x가 1이고 y가 0이 돼버리면 항등식의 모양 되는 거 알겠죠? 0 곱하기 a 플러스 0 끝. 무조건 항등식 되지. 맞죠? 그럼 결론은 뭐냐면 이 식은 a 문자에 관계없이 반드시 1,0을 지나. 이거를 해석해야 돼.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1,0 어딨어? 여기 있다. 얘는 그래프를 지금 못 그려. 그래서 반드시 뭐를 알아내야 되냐면 정점의 좌표를 알아내야지만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자, 그러면 부담부터 쉽겠죠? 뭐 쉽진 않고 분석할 수 있겠죠. A가 기울기인 건 알잖아. 그럼 기울기에 따라서 얘가 이 점을 지나면서 막 요렇게 막 마구잡이로 그려지는 거야. 근데 뭐라고 하셨냐면 요 직선이 5개의 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자, 교점 5개 돼야 되는데 그럼 언제 교점 5개 될까만 분석하면 끝나는 거라고. 잘 봐요? 처음에 만약에 이 점을 지나면 A가 0이 돼도 사실 상관없거든. 그럼 Y는 빵이 돼버려. 그럼 식이 X축이 되니까 이렇게 돼. 교점 몇 개예요? 하나, 둘, 세 개지. 그럼 5개가 안 됐지. 그럼 이거보다 만약에 기울기가 음수가 됐어. 그러면 이렇게 되지. 그럼 교점 몇 개예요? 하나, 둘, 세 개지. 안 되지.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얘보다 기울기가 좀 양수가 돼야 되겠지.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은 교점이 1개, 2개, 3개, 4개, 5개가 딱 돼. 언제 5개 생기는지 지금 그래프로 분석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현재 식은 뭐라고 생각하면 될까? 기울기가 A인데 0보다 크면 돼. 얘는 보라색은 지금 기울기가 빵이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기울기가 양수면 교점 5개 생겨. 근데 기울기가 양수일 때 무조건 5개가 생기진 않죠. 이유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그리면 어떻게 돼요? 교점이 1개, 2개, 3개가 생겨버렸어. 이해됐냐? 그럼 또 양수라고 다 되는 게 아니야. 그럼 언제까지 될까를 보셨을 때 얘보다 조금 더 돌아가는데, 아,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다. 아유, 정점인데 내가 이걸 이렇게 그렸네. 미안해요. 아직 안 그렸지? 미안해. 정점을 강조해놓고 내가 정점을 무시했네. 자, 죄송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미안해. 자, 그럼 어쨌든 교점이 하나, 둘, 셋, 넷. 아니. 하나, 둘, 세 개, 네 개. 잠깐만. 5개. 하나, 둘, 셋, 넷. 지금은 6개지. 요렇게 6개지. 그치? 근데 문제에서는 교점이 5개가 생겨야 된다 했잖아. 자, 알겠어요? 그때 A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언제 정확하게 5개가 될까는 이렇게 그리면 되겠다. 요 점을 여기를 지나면서 여기가 지금 반원인 거 알겠죠? 그럼 반원에 정확하게 접할 때가 되면은, 자, 노란색 표시 좀 해줄게. 하나, 둘, 셋, 넷, 5, 6개니까 얘는 일단 기울기가 양수이긴 한데 얘는 교점이 6개란 말이야. 얘는 3개였단 말이야. 정점을 무시했어. 자, 미안해. 자, 그럼 빨간색이 되게는 교점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얘는 몇 개야? 4개지. 자, 노란색 다시 얘기하자. 하나, 둘, 셋. 얘 세면 안 되죠? 내가 하나 모르고 샜네. 6개가 아니라 5개다. 5개. 미안해. 자, 하나, 둘, 셋. 얘는 원하고 안 만나는 거잖아. 넷, 5개지. 그럼 얘는 되는 거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얘는 보라색은 안 되고 노란색은 돼. 근데 빨간색은 돼야 안 돼요? 하나, 둘, 셋, 4개가 만나잖아. 자, 그럼 얘는 4개라서 안 돼. 자, 그럼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A의 기울기가 일단 0보다 큰 거는 노란색에 해당하는 거 맞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빨간색이 됐을 때는 안 된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노란색에서 빨간색이 되기 직전까지만 되는 거야. 그럼 이때 기울기를 어떻게 찾을까가 좀 관건일 것 같네. A값 찾아야 되잖아. 자, 어떻게 찾을래? 아까 말씀드린 게
빨간색 원은 이렇게 생긴 원에 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기울기를 찾을 수 있죠. 이건 무슨 접선인 거냐 그러면 여기 생긴 반원에 어쨌든 원은 원이잖아. 원에서 접하는데 원박 계정이 1,0이 된 거야. 그때의 접선이거든요. 알겠어요? 자, 써줄게. 얘는 1,0 지나는 접선이야. 근데 요 원의 접선이야. 야, 그럼 이쪽 반원은 식 세울 수 있지 않겠냐? 얘 반지름 1이잖아. 원의 중심 마이너스 1,0이잖아. 그래서 1,0을 지나는 접선인데 정확하게 x-1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1이라는 플러스일 거야. 자, 미안해. 플러스 1이야. 자, 마이너스 1,0이 원의 중심이니까. 그래서 요 원에 접하는데 1,0을 지나는 접선입니다. 자, 이건 식 쓸 수 있지 않냐? 자, 어떻게 했어요? 원박계점은 공식이 따로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원칙대로의 풀이만 했습니다. 자, 그럼 일단 1,0을 지나니까 아까 내가 지금 지운 식이 사실은 y는 a의 x-1 이거였죠? 자, 얘가 이미 1,0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야. 따로 식 세울 게 얘는 없어요. 그럼 바로 뭐를 하냐면 D2 공식을 때리는 거지. 왜? 접했을 때는 D2 값이 곧 반지름하고 똑같았잖아. 계산. 자, 루트. 자, 전개한 상태에서 바로 할게. 그러면 a의 제곱 더하기 1분의 원점, 자, 마이너스 1,0까지의 거리니까, 자, 식을 쓰자. 자, 이렇게 된 거지? 자, 그래서 x랑 y에다가 마이너스 1,0을 집어넣으면 날라가고, 그러면 마이너스 a가 되죠? 자, 걔가 반지름이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는 거지. 자, 이해됐니? 자, 따라서 계산하면은 4a의 제곱이 a제곱 플러스 1이라고 나와요. 넘기면 3a 제곱이 1이니까 a 제곱이 3분의 1이에요. 자, a는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다. 둘 중에 뭐만 될까? 빨간색은 기울기가 양수아니니까. 자, 따라서 마이너스는 치워야 돼. 자, 됐어요? 자, 따라서 이때의 기울기 a 값이 자 3분의 루트 3이 나왔어. 자, 그럼 답은 뭐겠어요? 아까 말한 대로 노란색일 때는 교점이 5개였지? 자, 그래서 노란색일 때는 그냥 기울기가 양수였는데 무조건 0보다 큰 게 답이 아니라 언제까지만 되냐면 3분의 루트 3이 되기 전까지만 되는 거야. 그럼 범위는 0보다는 크고 얘보다는 작아야겠죠. 이해됐어요? 야,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 여기 등호가 들어가면 안 돼. 등호가 들어갔을 때가 보라색이었어, 보라색. 보라색은 아까 교점 몇 개 생겼어? 3개 생겼잖아, 3개. 이해됐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0은 범위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란색일 때가 되는데 양수가 다 되는 게 아니라 빨간색 기울기가 됐을 때는 교점의 개수가 1개, 2개, 4개가 된단 말이야. 그럼 5개가 안 되니까 3분의 루트 3이 되기 직전까지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걸 좀 잘못 그려서 선생님이 여기를 좀 제대로 얘기를 못 해줬어. 자, 그림 이쁘게 잘 그리세요. 선생님처럼 지저분하게 그리지 말고. 알았나? 자, 색깔 구분해서 잘 해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식이 보이면 정점이 있다는 걸 반드시 캐치를 해야 된다. 알겠죠? 여러 가지 형태로 나와 얘들아. 이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얘가 전개된 형태가 이거잖아. y는 아니다. 여기 써놨다 내가. ax-a-y는 이렇게 그냥 풀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 이렇게 됐을 때에도 생각을 이렇게 하시면 좀 편해요. xy 문자 말고 다른 문자 a가 하나가 있는데 2개가 있네? 그럼 니네들의 생각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냐면 A로 한번 묶어봐. 이건 그냥 계산할 때 그냥 테크닉이거든. 그럼 정점이 바로 눈에 들어온단 말이야. 얘 0 만드는가? 얘 0 만드는가? 알겠죠? 그래서 아까 루트 안에 D1 공식 모양 했을 때 머리 쭈뼛 쓰는 거랑 동일시 돼야 돼. 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딱 봤으면은 이거 했던 건데? 라는 생각 반드시 하셔야 된단 말이야. 알겠죠? 근데 사실 직선의 방정식 때부터 한 거라고. 정점이 되니까. 알겠지?
자, 다음 거 하자. 자, 20번 할게요. 자, 여기부터 뒤에 있는 문제들이 선생님이 좀 강조를 더 여러 가지를 하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중학교 도형이 고등학생 때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건 내가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원과 관련된 성질, 피타고라스 정리, 도형의 닮음 같은 거는 계속 나와.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처음 보는 문제가 아니야. 근데 당연히 이렇게만 써있으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처음 보는 문제인데 내가 설명해 주는 걸 잘 들어보시면 그림을 일단 똑같이 그릴 거거든? 그러면 저거 어디서 봤던 거다라는 걸 탁 캐치해야 돼. 잘 봐봐. 이렇게 된다. 시간 따로 안 쓸게요. 첫 번째, 두 원에 동시에 접하는 접선의 개수, 직선의 개수를 한번 찾아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보자. 여러분, 원의 성질을 공부한 지가 좀 됐어. 그래서 좀 얘기를 좀 해주려고 해. 두 원이 있을 때 접선의 개수가 어떻게 공통으로 접하는, 자, 얘는 공통으로 접하는 거잖아. 동시에 접한다고 했으니까. 원의 위치 관계에서 봤을 때 접선의 개수가 몇 개씩 결정되냐면 위치 관계 그림은 개념 때 했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원이 있으면 접선이 총 몇 개냐면 이렇게 접하는 직선 두 개랑 두 개가 아니라 더 있어. 이런 식으로 접하고 이런 식으로 접하는 직선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명칭도 사실 있었어요. 녹색을 공통 외접선이라고 하고 보라색을 공통 내접선이라고 하고 그려놓으세요 이거. 자, 그 다음에 원이 두 개가 외접하고 있어. 그럼 접선이 몇 개가 생길까? 자, 위에 건 접선 총 몇 개야? 4개죠, 4개. 그 다음에 외접할 때는 외접선이 두 개가 생기고, 자, 말로 안 쓸게. 색깔로만 구분 짓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내접선이 이번엔 이렇게 하나 생겨. 3개야, 3개. 줄지마! 자, 그 다음에 나는 목 아프게 떠들고 앉아있는데 졸고 앉아있어. 줄지마! 맨날 썼다 어떡하려고 그래. 4시간 어떻게 오거든. 자, 두 원이 두 점에서 만나면 외접선만 두 개 있어. 자, 근데 이런 것도 있어. 큰 원 안에 작은 원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 자, 외접하는 게 아니라 이걸 내접한다 그랬죠? 자, 이럴 때는 그냥 접선 하나. 근데 이 그림을 니네가 원의 성질에서 많이 풀었다고. 야, 이런 거 기억 안 나냐? 이런 그림 혹시 기억 안 나냐? 원주각대 있잖아. 이 각하고 같은 게 누구야? 넘어가자. 뭐가 중요해? 큰일 났다. 자, 그림 잘 그려놓으세요. 자, 그러면 접선의 개수를 물어봤는데 총 4개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럼 뭐 위치 관계를 따져야 된다는 거 알겠어요? 안 만나냐, 외접하냐, 내접하냐, 두 점에서 만나냐를 생각해야 돼. 자, 그러면 위치 관계는 철저하게 뭐 갖고 했어요? D2 값이랑 D1 값이랑 반지름 갖고 비교했던 거 기억나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원하고 두 번째 원을 표준형으로 바꿀게. 자, 바꾸면 이렇게 돼요. 첫 번째 원이 자, x-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이 9가 되고, 자, 두 번째 원이 x 플러스 4의 제곱 y-3의 제곱이 36이 나와. 자, 됐니? 그러면 정보를 좀 써보자. 원의 중심이 2,-1이고 반지름이 3이야. 자, 원의 중심이 -4,3이고 반지름이 6이야. 그러면 반지름 두 개의 합은 자, 편의상 라지알 플러스 스몰 r이라고 할게요. 9점. 그 다음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D1을 계산해보세요. 자, 어떻게 되냐면 얘와 얘 사이의 거리야. 뭐 얼마야? 루트 6의 제곱. 루트 6의 제곱.
자, 4의 제곱 하면은 얼마니? 36? 16. 그러면 52니까 자, 2 루트 13 나오는 거 이해됐어? 위치관계가 어떻게 될까? 얘랑 얘 비교해보세요. 자, 이거 계산하면 이거 루트 81이거든. 루트 81보다 얘가 더 작지? 그러면 비교 대상이 이렇게 되는 거야. D 원값이 라지 R 플러스 스몰 R보다 작지? 그럼 뭐랑 더 비교할 수 있었어? 라지 R 마이너스 스몰 R하고 비교해. 자, 6에서 3을 빼면 3이죠. 얘는 루트 9니까 루트 9보다는 루트 52가 더 크지? 그러면 D1 값은 라지 R 마이너스 스몰 R보다는 크지? 그러면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만족할 때가 4개 중에 뭐였어요? 두 점에서 만날 때였어. 위치관계 했다. 알았냐? 자, 따라서 첫 번째 과정 두원은 두 점에서 만난다. 위치관계가. 그러면 거기 말한 접선의 개수 몇 개야? 2개가 답이겠지. 됐나요? 자, 찾았고요. 2번 풀어보자. 자, 뭐를 물어봤냐면 두 원에 동시에 접하는 직선과 자 원하고의 교점이 자 내가 간단하게 그린 거 여기 있다. 그러면 교점이 이렇게 2개씩 만나. 여기 있는 접선도 2개씩 만나. 그때 그 접선의 길이를 물어본 겁니다. 이 길이를 물어본 거예요. 그럼 저거를 어떻게 찾을까요? 근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제 이거를 중3 때 했단 말이에요. 잘 봐. 니네 중3 때 이런 문제 있었어요. 자, 비월 떠올려보자. 그렇게나 돌지 말고. 이거는 기억나냐? 기억나냐? 이거 원의 성질 심화에 있었던 거야. 피타 때도 있었고요.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요? 풀이 아이디어가 이거, 이 아이디어가 이거였지. 원의 반지름 모조선 거냐. 원의 반지름 모조선 거냐. 그 다음에 원의 중심끼리도 2요. 문제에서 물어본 게 보통 뭐였냐면 이거. 이렇게 수선 내려가지고 피타고라스 정의 쓸 수 있게끔 문제가 나왔었단 말이야.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숫자 아무거나 한번 써볼게. 얘가 예를 들어서 3이라고 해보자. 4라고 한번 해볼까? 자, 노란색이 반지름을 8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바보가 아닌 이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라는 건 알죠? 그럼 빨간색이 길이 계산할 수 있냐? 여기가 4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지. 자, 반지름이 여기가 8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8이지. 그래서 빗변의 길이가 10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인 직각삼각형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피타 쓰면 구할 수 있죠. 이 그림을 원의 성질 심화해서 했단 말이야. 자, 구조가 똑같다는 걸 이제 느껴봐봐. 그려볼게요. 자, 그게 그림이 원을 보시면 첫 번째 원이 원의 크기가 조금 더 작죠? 반지름이 3짜리니까 그럼 작은 걸 먼저 그려볼게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는 굳이 따지면 두 원이 지금 외접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이번에 외접이 아니야. 그래서 두 원이 좀 겹치게 그릴 거야. 자, 그렸습니다. 그랬을 때 접선이 2개가 생긴다 했잖아. 그럼 하나만 그려볼게. 접선이 다음과 같이 생겼어요. 자, 그러면 접하는 점이 이렇게 2개가 생겼어요.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계산하세요. 여기다. 이 문제는. 가로 2번 문제는. 자, 그러면 아이디어는 똑같다는 걸 반드시 느껴야 된다. 보면서 하세요. 첫 번째 원의 반지름 모조선 그리세요. 접선에다가. 당연히 접선하고 수직인 거 알죠? 여기도 표시는 안 했지만 당연히 여기 수직이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의 반지름 모조선을 마찬가지로 그리세요. 당연히 수직이지. 그 다음에 얘랑 얘를 원의 중심과 원의 중심을 이어. 됐나? 요거 계산하는 거야. 그럼 똑같아. 이쪽 원의 중심에서 수선을 내려서 똑같이 직각삼각형 만드는 거야. 구조 완전 똑같지? 원만 포개져 있다 뿐이지. 자, 반지름 다 알아. 3하고 6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가 6이니까
빨간색의 길이가 곧 우리가 구하는 접선의 일부분의 길이랑 똑같다는 거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계산해보자. 자, 그럼 여기가 똑같이 3이겠지. 빼면은. 근데 아까랑 다른 게 뭐야? 아까는 원하고 원 사이의 거리가 그냥 반지름 2개 더한 것과 같았는데 얘는 포기됐으니까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근데 이미 계산했다는 거 알겠지? 원의 중심하고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는 여기서 계산했잖아. 2루트 14. 자,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루트 14입니다. 해봐. 자, 그 빨간색의 길이는 피타 쓰면 되겠죠. 자, 어떻게 되냐? 루트. 자, 2루트 13의 제곱에서 뭐 52 되는 건가? 그쵸? 거기에서 얘의 제곱을 빼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 답입니다. 정리 안 되죠? 풀어보니까 뭐를 느꼈어요? 중학교 때 풀었던 개념이 쓰이죠? 이따가 또 할 거야. 잘 봐라. 자, 다음 거 해보겠습니다. 21번이네요. 자, 1사분 위에 원이 거기 있는 식이 1사분면 2에 있어야 되는데, 자, 그랬을 때 K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원은 좌표축과 만나도 안 된다 라고 했어. 그럼 아까 Y축에는 Y축하고는 만나고 X축하고는 만나면 안 돼요 문제 하나 앞에 하나 있었죠? 그거랑 비슷한 거야. 얘도 그림 한번 그냥 그려봐. 그럼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냐? 원의, 자, 얘를 일단 마찬가지로 주어진 식을 표준적으로 바꿀게요. 바꾸면 x-4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이, 자, 계산하면은 얘가 2k-10이라고 나와. 자, 그럼 원의 중심이 4,3이지. 그려보자. 자, 4,3이에요. 반지름 몰라요. 그러면 반지름 모르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그렸어. 그럼 현재 같은 상태로 그리면 원이 그냥 1사분면 위에 있는 거 맞지? 문제 없죠? 그럼 반지름이 점점 마찬가지로 아까랑 마찬가지로 커지는 거야. 근데 축하고도 만나면 안 돼. 원이 못난다 1사분면에만 있어야 되는데, 그럼 그림은 어떻게 돼야 될까? 저게 반지름이 점점 커지다 보면은 X축하고 먼저 만날까요? Y축하고 먼저 만날까요? 보시면 이 원이 여기는 4칸 떨어져 있고 여기 3칸 떨어져 있거든. 가까우게 떨어진데 먼저 만나겠지. 따라서 이거는 X축하고 먼저 만나.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너무 못생기게 그렸다. 자, 이해됐나? 그럼 X축하고 먼저 만나. 근데 이렇게 되면 되는 거니 안 되는 거니? 안 되는 거죠? 축하고 만나면 안 된다는 거거든. 그럼 범위가 바로 나타나지. 현재 상태에서 반지름이 얼마예요? 3 아니에요? 3? 자, 따라서 반지름이 3보다는 작아야겠지. 자, 근데 여기 있는 아까 썼던 2k-10이었습니다. 얘는 반지름의 제곱 아니겠어요? 그럼 반지름의 제곱이 3의 제곱보다 당연히 작아야겠죠? 자, 따라서 2k-10이 9보다는 작다라는 범위가 일단 나타납니다. 자, 그럼 2분의 19보다 작다지. 자, 그리고 원래 식을 세우면 원래는 이래야 돼. 얘가 원래 잘 들어라. 여기에서 반지름이 원래 역할을 하는 게 원래 뭐냐면 루트 2k-10 아니겠습니까? 그럼 원래는 신경 써야 되는 게 이렇게 하면 쓰는 게 아니라 2k-10 자체가 루트 안의 숫자잖아. 자, 여러분, 루트 안의 숫자가 음수가 되면 안 되잖아요. 허수는 좌표평면에 못 그리거든.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아까 식을 썼을 때 반지름이 3보다 작다만 쓰는 게 아니라 원래는 루트 안의 숫자 특징 때문에 0보다 크다도 원래는 써야 돼. 알겠어요? 그럼 그 상태에서 제곱을 하면은 원래는 범위가 이렇게 나타나면서 이렇게 계산이 돼야 돼, 원래는. 알겠습니까? 자, 루트 안의 숫자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이니까, 자, 이런 거 체크 잘 하셔야 되고요. 근데 답이 얘가 아니야. 답이 얘가 아니야. 내가 저번에 실력 따지기 1번 마지막에 풀어줬잖아. 그때 내가 니네들한테 강조한 거 뭐였어?
원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있으려면 반지름이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고 그랬어? 양수가 돼야 된다고 한 거 기억나냐? 그럼 얘가 반지름이라며. 혁현아 졸지 마세요. 그럼 얘가 반드시 0보다 커야 되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하나 더 풀어야 돼. 얘까지 풀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럼 풀어보자. 이 K-10이 0보다 크다가 돼야 되니까 K가 5보다 크다라는 것까지 체크를 해야 돼. 자, 따라서 니네가 찾아야 되는 건 이것과 이것의 공통범위가 답이에요. 자, 그럼 답은 5보다는 크고 2분의 19보다는 작다가 답이지. 알겠냐? 이거 답 아니야. 반지름이 0보다 커야 된다는 것까지 신경 써야 된다. 자, 다음 거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니까 뭐가 떠올라요, 이거? 혁현아, 똑바로 앉으라고 몇 번을 얘기하는데. 단발 벗어. 빨리. 좁은데. 이렇게 여기 자리에 사람이 없으니까 모자에다 올려놔. 책상에다. 그거 입으니까 더 졸리지. 자, 이거 보니까 뭐 떠올라요? 아폴로니우스의 원이거 알겠죠? 자, 그럼 내가 그때 개념만 해서 정리드렸습니다. 얘는 내분점이 의미가 아니라 그냥 길이 개비가 3대 2였어. 그럼 뭐였어? 지름의, 말로 하자. 지름의 양끝점이 3대 2 내분점과 내분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지? 기억나야 됩니다, 이거는. 내신용이긴 하지만. 자, 따라서 그거 이용해서 바로 해보자. 자, 근데 내분점 공식은 우리 다 아니까. 따로 그냥 내가 계산해놨어. 계산하면은 내분점이 1,0 나와. 자, 외분점은 13,0 나와. 자, 그럼 그림도 가볍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어떻게 되는 거냐? 마이너스 2,0 여기쯤 있다 치고, 자, 3,0 여기쯤 있다 치고,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대 2 내분점 하나 그려. 그러면 1칸, 2칸, 3칸, 4칸, 5칸 해서 여기가 하나가 내분점이 지름의 한쪽 점. 그 다음에 반대쪽 방향으로 3대 2니까 1칸, 2칸, 3칸 갔다가 1칸, 2칸 가면은 3대 2 외분점 되는 거 알겠죠? 자, 따라서 자, 여기 있는 점이 외분점으로서 뭐가 되는 거냐면 13,0이 되는 거야. 자, 아까 말씀드린 1,0이 여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원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런 식으로 원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냥 좀 그려보자. 자, 이런 식으로 원이 그려지는 거야. 이게 아폴로니우스 원의 전체 개념이란 말이야. 그때 원의 방정식 계산해서가 아니고 삼각형 ABP라서 P점이 뭐예요? 원위의 점입니다. A점, B점 여기 그려놨고 그때 그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직관적인 이해가 여기 사실 필요해. 여기 있는 점 아무거나 찍어서 연결하면은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야. 아무거나 하나 찍어서 만들면은. 그치? 그럼 이 삼각형이 어떻게 됐을 때 넓이가 가장 클까? 어느 점하고 연결했을 때 가장 넓이가 클까? 라고 했을 때 내가 지금 예시로 두 개를 그렸는데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 AB는 절대로 변하지 않죠? 그럼 뭐만 바뀌어요? 높이만 바뀌지. 그럼 너무나 당연한 게 P점이 어디 있으면 돼? 이 라인에서 가장 위에 있으면 되잖아. 그럼 따라서 원의 가장 최고점이 여기쯤이라고 했을 때 쟤를 A점, B점하고 연결했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거지. 그럼 이 점은 정확하게 볼까? 뭐겠어요? 여기에서 아폴로니우스의 원에다가 수성 그으면 여기가 원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 원에서 가장 위에 있는 점이란 말이야. 자, 이해됐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자동으로 뭐가 되냐면 녹색 삼각형의 높이가 되는 거지. 그게 반지름으로서 뭐가 되는 거냐면 자, 지름의 길이 얼마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3이다. 그러면은 12칸 떨어져 있는 거지? 그럼 반지름이 얼마예요? 6이에요. 자, 그리고 A점하고 B점은 몇 칸 떨어져 있어요? 5칸 떨어져 있는 거죠? 여기가 5다. 자, 그래서 넓이는 5 곱하기 6 나누기 2 해서 15네요. 15. 자, 그래서 높이가 반지름이라고. 반지름. 자, 24번도 약간 직관적인 이해가 좀 필요해요. 자, 그림이 좀 그려져 있죠? 자, A점, B점이 각각 찍혀 있는데 자, 그렇게 됐을 때 자, P점이 원 위에 점이라고 돼 있어요. 그때 삼각형 PAB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원위의 한 점 P를 잡았을 때 자,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래. 누구랑 누구지랑? P점과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자, 그럼 원의 중심은 거기 표준적으로 친절하게 써놨지. 그럼 마이너스 8,6이네. P점만 찾으면 되거든요. 그럼 언제? P점이 어디 있을 때 저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될까?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직관적으로 여기 있는 점 연결하면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여기 있는 점 연결하면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럼 이 삼각형이 언제 가장 클까? 라고 했을 때 얘랑 똑같죠? 이 선분 AB, 이 라인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점하고 연결했을 때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됐거든. 그럼 얘도 똑같은 거야. 선분 AB를 연결한 이 선분 또는 직선에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원위의 점을 딱 연결해. 골라가지고 연결해. 자, 그랬을 때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때가 넓이가 최대가 되겠지. 그럼 이 점의 정체가 뭘까? 라고 물어봤을 때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반지름 보조선이래. 수선을 내렸을 때 일단 원 입장에서 선이니까 이거 수직 이동 되는 거 이해됐죠? 근데 지금 그 수선을 반대쪽 방향까지 연장을 하는 거야. 그럼 그 연장선이 반드시 요 점을 지나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녹색 선을 다시 한번 분석해 보자. 뭐라고 할 수 있겠냐? 이 녹색 선은 선분 AB의 수직 이동선. 직선의 방정식 때 어마무시하게 많이 했죠. 두 가지 특징 뭐 있었어요? 수직 이동선은 선분 AB의 중점지나 두 번째 기울기가 수직관계예요. 알잖아. 자, 됐어요? 자, 따라서 중점 찾고 기울기 찾자. 자, 중점은 어떻게 되냐면 계산하면 근데 중점 안 찾아도 되겠다. 자, 왜 그런지 알겠냐? 원점 지나게 돼 있게 그려지니까 자, 굳이 안 찾고 물론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마이너스 8,6 지나고 자, 이 점을 찾기가 좀 곤란한가? 아니, 나 구할 수 있지 사실은.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수직관계라는 건 찾아낼 수 있으니까 요 선분 AB의 기울기는 자, 좌표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하고 2,6이에요. 자, x가 8 증가했네. 그때 y가 아니다 10 증가했구나. 그때 y도 12 증가했어. 그래서 기울기가 1이야. 얘가 기울기가 1이야. 따라서 수직인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자, 그리고 누구 지나요? 마이너스 8,6 지나요. 자, 그럼 기울기 알고 지나는 점 아니까 자, 공동고전의 공식을 씁시다. 기울기 1에다가 x-x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y는 x 넘어가면은 14가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 y 마이너스 y x 마이너스
기울기가?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죄송해요. 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8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구나. 그치? 자, 아까 찾은 기울기 1은 선분의 A의 기울기지. 자, 그래서 수직이기 때문에 니네가 찾아야 되는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죠. 자, 그럼 A는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B는 마이너스 2니까 더하면 마이너스 3이다. 금요일부터 연장 수업하면 다 문제집은 샀잖아요. 니네가 집에서 그거를 20, 30문제씩 해결하는 게 당연히 쉽지가 않을 거야. 중학교과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불안하게는 아닌 것 같아. 근데 그래서 일단 뭐 알아서 해. 네가 가는 당연히 일품도 힘들거든 사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저번에 문제집 내줬을 때 니네들이 사실 잘 안 했던 건데 학원에 그걸 좀 갖고 와. 나한테 질문하라는 게 아니라 뭘 해도 되고요. 질문을 해도 되는데 왜 갖고 오라 그러냐면 4시간 수업하면 2번 쉴 거야. 알잖아. 길게 한번 쉴 수도 있고 밥 먹어야 되니까 니네들도. 쉴 때 그 시간도 사실 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되게 아까운 시간이거든요. 이걸 학원에 갖고 와서 한두 문제라도 좀 풀어봐. 꼭 푼다는 게 답을 내라라는 게 아니라 고민을 좀 해보란 말이야. 그래서 무의미한 시간을 학원에 있을 때만큼은 보내지 말고 갖고 오셔서 짜투리 시간을 좀 활용을 하세요. 옛날 방식이 아니야 그런 게. 그럼 그거 하고 안 하고가 차이가 되게 커. 학원에 좀 갖고 다니면서 계속 보란 말이야. 알겠죠? 뭐 쉬는 시간에 나한테 당연히 물어봐도 되는 거지. 잘 모르겠어요. 알겠지? 자,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우리 하잖아. 4시부터 할 때 개인적으로 문제집 꼭 갖고 다녀. 반드시. 알겠죠? 쉬는 시간에 맹하니 가만히 있지 말고 그런 거 한두 문제씩 풀어보는 시간을 좀 가지란 말이야. 알겠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밀리면 못한다. 알았냐? 중학교 거랑 달라요. 자, 그래서 밀리지 않도록 꾸준히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럼 계속 한번 해볼게요. 아까 24번 했습니다. 25번부터 자, 25번 넘어가면 이제 스페셜 문제 같은데 보자. 자, 중학교 도형에 대한 감각을 또 써먹어 봅시다.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개념 시간에 괜히 길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반드시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내가 평면좌표부터 맨 마지막 단원인 도형의 이동까지가 그냥 세트라 그랬지. 자, 세트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자, 이유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래 사실. 자, 그림을 좀 그려보자. 자, 똑같은 크기의 원 3개가 지금 1사분면 쪽에 붙어있죠. 자, 이렇게 붙어있고 AB1에 외접한 거지. 그래서 그거를 그냥 한번 그려볼게요. 자, 얘가 Y는 AX 플러스 B래. 자, 그리고 원의 반지름이 1짜리래. 자, 그때 저 A값, B값을 한번 찾아봐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외접하는 거거든? 자, 일단 요거부터 한번 생각해보자. 내가 직선의 방정식 할 때 제일 처음에 했던 개념이 기울기였거든? 그때 기울기를 삼각빛 활용 때 공부했었던 기울기 개념이 이거였어. 자, 개념 때 이런 거 했어요.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걔가 x축하고 이루는 각도가 45도야. 이걸 내가 수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랬냐면 편각이라고 그랬어. 물론 교과서에는 편각이라고 안 써있고 x축의 양의 방향과 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이라고 써있어. 풀어서 써있어. 자, 근데 편각이라고 하자. 이 용어니까. 했을 때 이 각도가 45도면 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였다면 기울기를 탄젠트로 정의할 수 있었죠. 자, 그래서 알파 자리에다가 45를 집어넣으면 탄젠트 45도 얼마야? 1. 그래서 기울기가 1이란 말이야. 자, 이거 직선의 방정식 내가 얘기했단 말이야. 이걸 왜 얘기했냐면 기울기를 이 개념으로 한번 찾아보자. 자, 그러면 뭐를 찾으면 되겠냐? 저 노란색 직선과 x축이 이루고 있는 양의 방향과 이루고 있는 각도 빨간색을 찾으면 되겠죠. 그럼 저기 몇 도일까요? 몇 도일까요? 자, 좀 복합적으로 풀어야 돼. 중학교 때 시선으로 돌아가자고. 원 문제는 무슨 보대선이 제일 중요해? 반지름 보대선 아니냐? 그러면
반지름이 일자리라면 그러면 반지름 보조선을 노란색 접선에 한번 그려보고 X축도 사실 원 입장에서 접하는 거잖아요. 이렇게도 한번 그려봐. 여기 수직이겠죠? 느낌이 뭐가 오지 않아? 이거 언제 했어? 내신 때도 있고 원의 성질에서 접선의 성질에서도 했어요. 기억납니까? 이거 얘랑 얘랑 연결하면 직각삼각형 두 개 합동이지. 이거 많이 했잖아. 그치? 시험 대비 때도 했잖아. 그러면 합동이기 때문에 요각하고 요각이 똑같잖아. 그럼 몇 도인지 찾을 수 있다고. 잘 들어라. 여기 몇 도일까요? 이런 거 언제 했는지 기억하냐? 야 잠깐만. 여러분 중학교 도형하고 고등학교 도형의 큰 틀에서 차이는 뭐냐면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 알았니? 개념이 항상 제일 중요해. 중학교 도형은 유클리드 기하라 그래서 야 요거는 몰라도 돼. 근데 중학교 도형의 컨셉은 도형 자체의 특징을 분석하는 거야. 고등학교 도형은 해석기하라고 불러. 근데 이 단어는 알고 있어야 돼. 해석기하. 응?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과 갈 거면 선택 과목으로 기하라는 공부를 해야 되거든. 그때 해석기하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쓸 거야. 해석기하는 특징이 뭐냐면 얘 같은 거야. 원을 어떻게 했어요? 좌표에다가 그렸지. 그런 게 해석기하란 말이야. 알겠니? 그럼 여기에서 이거를 좌표 평면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접선이라고 한번 생각해봐. 얘도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접선이라고 한번 생각해봐. 니네 1학년 때 이런 거 했다? 하나 더 해볼까? 캔이야. 위에서 봐. 콜라캔 6개가 있어. 얘를 끈으로 묶어가지고 포장할 거야. 그래서 최소 길이 계산하세요. 얘 반지름이 1이야. 그건 자, 너무 작은가? 한 5라고 하자. 끈의 최소 길이 계산하세요. 이거 어떻게 했어요? 끈이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붙었다가 돌돌돌 말렸다가 붙었다가 돌돌돌 말렸다가 돌돌돌 말렸다가 붙어있었는데 노란색의 길이 계산하는 거지. 이것부터 어떻게 했냐고. 이거 언제 했어? 중학교 1학년 때 했잖아. 언제 했어요? 평면도형 때 했잖아. 기억나지? 이거는 똑같은 거야 이거랑. 물론 길이를 구하는 건 아닌데. 자 그럼 어떻게 했냐면 그때 이렇게 반지름 보조선 다 그려가지고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반지름 보조선하고 연결해가지고 얘가 무슨 삼각형이야? 정삼각형이었잖아. 그리고 여기 90도 90도 다 90도였지. 정삼각형이니까 여기가 60도니까 여기가 몇 도야? 120도지. 이렇게 찾았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부채꼴, 여기 있는 부채꼴, 여기 있는 부채꼴 합치면 중심각이 360도가 됐잖아. 그래서 하나의 원이 됐었죠. 기억나죠? 이건 당연히 알 거야. 해보자. 그럼 여기가 몇 도인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똑같아. 이렇게 원의 중심끼리 연결을 하면은 얘도 정삼각형이야. 물론 반지름이 일자리니까 여기가 한 변의 길이가 2가 되겠죠. 똑같다니까 얘랑. 원의 중심끼리 연결한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가 60도고 여기가 직각되면서 여기가 마찬가지로 몇 도야? 120도지. 따라서 여기가 몇 도야? 60도가 되겠지. 자 나왔죠? 편각이 몇 도야? 60도야. 자 그럼 탄젠트? 60도가 기울기지. 탄젠트 60도 얼마예요? 루트 3이었어요. 따라서 A가 루트 3이야. 자, 중학교 거 모르면 못 풀지 이런 거. 알겠냐? 자, 왜 빠드는지 좀 기억을 하단 말이야. 수학은 따로노는 게 전혀 없어요. 중학교 거라고 무시할 거 하나도 없다니까. 알겠나? 자, 60도, 자, 루트 3인 거, 루트 3인 거 찾았어, 기울기가. 자, 그럼 Y절편만 찾으면 되는데, 저거를 어떻게 찾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부터는 중학교 개념이 좀 아닐 것 같아. 그럼 뭐 찾으면 좋을까? 근본적인 원의 성질에서 공부한 걸 따져보자. 원의 성질이란다. 원의 방정식에서 배웠던 거. 노란색은 여기 그린 원의 접선이죠. 여기인가에서 접하고 있어요. 그럼 접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였어? 기울기를 이미 알고 있잖아. 그럼 얘는 굳이 유형 분류하면 뭐냐? 기울기를 알 때 접선의 방정식 계산하는 거죠. 이해됐냐? 그럼 뭐랑 뭐가 같아요? D2랑 반지름하고 같다로 벌었었지. 반지름 얼마야? 1이지. 1이지. 자, 그럼 D2 어떻게 계산해? 얘와 이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1인 거잖아. 자, 이거는 중심의 좌표 얼마예요? 얼마야? 반지름 얼마야? 1이잖아. 그러면 1,1이지. X축, Y축이 동시에 접하잖아, 지금. 알겠어요? 자, 원의 중심 1,1이라고. 자, 계산하자. 루트. 자,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자, 원의 중심이 1,1이니까 자, 루트 3을 대입해서 헷갈려. 1 대입하면은 루트 3 마이너스 1 플러스 b 이렇게 되나?
자, 그래서 계산하면은 얘가 반지름 1, 여기 썼구나. 1이 돼야 되는 거라고. 자, 요거 2죠? 넘기면 2니까 루트 3 마이너스 1 플러스 b가 뿔마 2가 되는 거지. 자, 이해됐니? 그래서 b를 계산하면은 3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와. 자, 하나만 썼어. 왜 그러냐면 b는 y절편이잖아. 근데 그림을 보니까 y절편이 양수 쪽에서 만났지? 그래서 양수만 쓴 거야. 자, 여기까지 써놔. 그림상에서 b가 y절편인데 양수이기 때문에 0보다 큰 것만 계산한 거야. 자, 됐죠? 그러면 a, b 더하면 3이죠. 자, 저기는 스페셜은 28번하고 내가 29번만 내줬죠? 자, 두 개만 일단 해보자. 하고, 시간이 좀 남을 것 같아서 라센드 좀 합시다. 못 풀어준 거. 자, 내가 또 이걸 고른 이유가 있어요. 자, 그 원에 그은 직선이 원과 만나는 두 점이래. 자, 그림을 좀 그려보자. 자, 그래프 그리는 건 항상 그려야 돼, 항상. 자, 원의 중심이 1,3이야. 자, 반지름이 루트 6이야. 그럼 그림을 대략 그리면 뭐 이런 식으로 되겠다. 1보다 크니까. 너무 못 그렸는데? 자, 뭐 대충 그렸어.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보세요. 이렇게 됐을 때, 마이너스 4,0이니까, 자, 마이너스 4,0이면 이쪽쯤에 있겠죠? 자, 지워야겠다. 자, 여기에서 원에 그 직선이 원과 만나는, 자, 무조건 두 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접하는 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아무렇게나 뭐 이렇게 한번 그려보자. 그럼 여기가 A고 여기가 P점이래. 그치? 근데 PA 곱하기 PB를 계산하세요. 자, 내가 고른 이유가 있다 했지? 자, 똑같아. 중학교 때 니네가 공부했었던 원의 성질 많이 봤던 그림을 좌표평면에 그냥 옮겨 그린 거야. 이거. 해석기하라고. 그게 고등학교 때 그럼 언제 공부했냐? X축, Y축 없다고 생각해봐. 이거 곱하기 이거 물어봤어요. 이거 언제 했어요? 기억 떠올려봐. 일부러 고른 거라니까. 언제 했어? 원래 성질 때 했던 건 기억나냐? 어렵지? 자, 이런 게 있었죠? 두 가지 그림이 있었죠? 원박배점에서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거를 중학교 때는 할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랬을 때 얘 곱하기 얘가 같다라는 공식 하나 있었지. 그 다음에 하나 더 뭐가 있었냐면 얘는 할선 공식이었고 이름이 접선 할선 공식이 있었어. 얘가 접선이야. 얘가 뚫고 지나가니까 할선이야. 그때 공식이 뭐였냐면 얘의 제곱이 얘 곱하기 얘였지. 기억나? 이 그림이야 이거. 얘를 X축, Y축 그림만 그린 거라고. 여기에다가. 알겠어요? 이게 해석기하다. 알겠나? 자, 뭐만 찾으면 돼? 원래 푸는 건 잘 들어라. 이것도 저번에 작년에 보니까 이걸 풀어온 애가 있어. 근데 이거를 기억을 못 해가지고 이걸 아는 거 인식도 못 하거든 사실. A점, B점을 어떻게 용하게 찾으셨어. 기원값 계산해서 일일이 다 계산해서 곱해가지고 뭐 계산했더니 답이 막 나왔대. 자기 맞았다고 내 설명을 안 듣고 앉아있더라고. 풀을 봤더니 무슨 논문을 쓰셨구만. 일단 푸건 용한데 아내들 고생을 한 거라. 잘 돌아가는 거야. 이 점이 좀 찾는 게 어떻게 찾냐? 난 솔직히 못 찾겠더라고. 나도 처음에 접근할 때. 그래서 당연히 이건 생각했는데 다른 풀이를 고민하다가 이걸 좀 생각했어. 그거 조금 이따가 얘기하고 무난한 풀을 그냥 좀 해보자. 이 방식을 쓰게 되면은 결국에는 뭐만 찾으면 돼요? 접선을 하나 좀 그렸을 때 요 길이를 알게 되면은 얘의 제곱이 PA 곱하기 PB인 거죠. 그럼 따라서 보라색의 길이만 계산하면 끝이죠. 그럼 이렇게 그리면 뭐가 좋은지 알겠어? 원의 중심에서 접선에다가 보조선 그리면 반지름이 이렇게 수직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원박계점에서 원의 중심까지 연결하면 자연스럽게 뭐가 만들어져요? 직각삼각형. 이거 개념 맨 마지막에 한 거지. 접선의 길이 계산하는 아이디어. 반지름 보조선 그려서 자 반지름이 얼마냐면
루트 6이다. 그쵸? 그 다음에 원의 중심에서부터 P점까지의 거리를 계산하라. 자, 계산하는 거 그냥 해줄게. 계산하면은 여기가 루트 34가 나와요. 계산하면은 자, 그러면 보라색의 길이는 얘의 제곱에서 얘의 제곱을 뺀 거 루트 씌우면 되겠지? 따라서 루트 28인가? 얘 루트 4. 그런데 어차피 정리 나중에 해도 되니까 루트 28 맞지?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따라서 PA의 제곱 곱하기 PB는 뭐였어? 얘의 제곱과 같았잖아. 따라서 루트 28 제곱한 게 답이겠죠. 자, 답은 28이에요. 그래서 자, 중학교 때 공부했었던 접선할선 공식을 써서 푼 거야. 자, 그러면 다른 거를 좀 해보자. 자, 다른 풀이 한번 해봅시다. 일단 저렇게 풀면 정말 잘한 거예요. 알겠죠? 근데 생각을 다양하게 하자. 야, 내가 이 노란색 할선 그린 건 내 맘대로 그렸지. 거기에 A점, B점이 정확하게 어디라고는 안 나와 있어. 그냥 원하고의 교점이기만 하면 된대. 그러면 얘를 굳이 이렇게 그릴 필요가 있나? 원하고 두 점에서만 만나면 되는 거잖아. A, B는 그냥 원위의 임의의 점이야. 그러면 저 노란색을 조금 더 가파르게, 아니 좀 완만하게 그려서 원의 중심진하게 그려도 되지 않냐? 얘도 활선이지. 그럼 이번엔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문제에서 물어본 건 결국에는 얘 곱하기 얘잖아. 근데 이 그림 처음 보는 거 아니지 않냐? 이거 언제 했어요? 이걸 이렇게 돌리니까 잘 못 알아보시라고 그래. 원밖의 점에서 원위의 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 최소값 어떻게 그렸어? 원의 중심 지나는 보조선을 그려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최소값 얼마? D1에서 반지름 됐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최대값 D1에서 R도 했지. 얘를 이렇게 돌려봐. 이거지. 구조 알겠냐? 옛날에 배웠던 거 써도 된다고. 노란색은 아무렇게나 그려도 되거든. 두 점만 만나면 되잖아. 두 점이라고 책에 써있잖아. 이해됐어요? 그럼 이 논리를 써도 되지. 이렇게 하면 돼. 자, 이해만 하시면 돼요. 알겠어? 자, 그러면 계산하자. D1은 1,3에서부터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4,0이다. 자, 이게 얼마였어요 아까? 루트 34였죠? 계산했지 아까? D1이 루트 34야. 반지름은 얼마야? 루트 6이지. 자, 따라서 PA의 길이가 PA 곱하기 PB죠? 그쵸? 그럼 PA의 길이가 저기에서 뭐에 해당하는 거냐? 최소값에 해당하는 거지. 그러면 D1 루트 34 마이너스 R 루트 6이지. 됐나? 그 다음에 PB의 길이는 최대값이지. 그래서 D1에서 반지름을 더하면 되지. 계산하니까 뭐예요? 합차공식이죠? 34 마이너스 6이지. 그래서 28이 나온다. 자, 알겠어요? 자,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알겠죠? 그래서 생각하는 크기를 힘을 키워야 돼, 얘들아. 알겠냐? 자, 하나의 풀이가 98인 건 정말 안 좋아요. 알겠죠? 자, 그래서 계산했습니다. 자, 다 적으면 이제 마지막 문제구나. 자, 요거 합시다. 그리고 선생님이 숙제 안 내준 문제는 내가 왜 뺐냐면 라이트 셀하고 겹쳐서 뺀 것도 있고 너무 어려워서 뺀 것도 있어. 근데 사실은 다 해야 돼요. 여기. 그래서 일단 집에서 하는 문제집 푸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데 집에서 개인적으로라도 스페셜에서 제외한 문제 빼고 앞에 세 문제가 제외시켰죠? 그거는 개인적으로 꼭 풀어봐. 알겠지? 그래서 답 나오는지도 본인이 한번 꼭 확인해 보세요. 내가 수업 시간에는 오늘은 안 해줄 거야.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얘도 직관적인 이해가 좀 필요해요. 대단한 논리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잘 들어봐봐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과 쪽을 선택하셔가지고 공대 쪽을 가시면 정말 여러 가지 단어 내지는 개념들을 많이 공부하는데 공학 쪽에 뭐 기계공학 이런 쪽에 뭐 전자공학, 기계공학이라고 해야 되구나. 그런 쪽에 무슨 개념이 많이 있냐면 곡률이라는 게 있어. 전자기기에 혹시 관심 많은 사람이면 곡률이 뭔지 알아? 뭐 요번에 예를 들어서 뭐 아이패드 이번에 새로 나왔죠? 아이패드 보면 무슨 얘기가 좀 많냐면 이번에 새로 나온 게 이런 식으로 생겼단 말이야. 근데 이게 이쪽에 이렇게 동그라미 처리된 부분하고 액정 쪽에 동그라미 처리된 부분하고 휘어져 있는 정도가 좀 달라. 이게 애플 측에서는 일부러 그렇게 설계를 했대. 이유는 충격에 버티기 위해서. 똑같이 공유를 하면 이쁘지도 않고 뭐 충격이 약해진다 하더라고. 난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공학교 가게 되면은 휘어진 정도에 대한 무슨 이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해요. 그래서 막 설계도 같은 거 보면은 뭐 되게 막 이상한 파이 문자 써 있으면서 이상한 공률 마크 같은 게 있어. 선생님도 좀 많이 까먹었는데 그래서 쉽게 생각했을 때 뭔가 선분이 있는데 곡선이 있는데 그게 휘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단위를 곡률이라고 불러. 오케이? 그럼 원도 사이즈가 다른 원들은 곡률이 당연히 달라. 큰 원하고 작은 원하고 여기 이렇게 휘어져 있는 정도가 많이 다르단 말이야. 그거를 유식하게 곡률이라고 해요. 나중에 뭐 곡률 반지름 이런 것도 해요. 그게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과학 고등학교 때 물리 선택하게 되면 아마 공부할 거야.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자,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왜 얘기했냐면 원래 원이 있는데 지금 여기 접는 선 갖다가 얘를 이렇게 접어 내렸죠. 그럼 종이 접기 한 거야. 그럼 생각해봐. 너무나 당연한 거야. 접기 전에 여기 휘어져 있는 이 부분하고 접어서 내려온 이쪽에 휘어져 있는 부분하고 내가 지금 말한 용어를 적용하면은 곡률이 똑같겠지 당연히. 접기 전후가 똑같잖아. 그럼 이게 뭐를 의미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잘 들어라. 작년에 이걸 얘기했더니 애들이 이해를 못하더라고. 자, 원은 아니지만 직사각형이에요. 접편표면에 이렇게 있어요. 어? 일부분을 접었어요. 그럼 접기 전하고 후하고 당연히 모양이 똑같겠지? 오케이? 접어진 부분이 모양이 변경되지 않겠지? 그럼 생각해봐. 내가 지금 종이를 이렇게 접었지. 그럼 이거를 이렇게 뗐어. 공중부양 시켰어. 그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핀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이 부분을 반대로 뒤집어서 폈어. 상상이 돼? 그럼 종이가 원래 네모반듯하게 있었는데 접혀진 부분 기준으로 기존에 있던 걸 펴버리니까 종이가 좀 돌아가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겠죠. 다시 붙였어. 그럼 이렇게 돌아가게 된단 말이야. 자, 그럼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런 거예요. 기존에 이런 모양이었을 때랑 반대로 펴가지고 돌아갔을 때랑 합동이지. 당연히 안 바뀌지. 이렇게 되니 좀 돌아간 모양만 된 거잖아. 모양과 크기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하지. 적용해보자. 종이를 접었어. 지금 한 걸 적용해보자고. 종이를 접었어. 근데 그거를 접은 걸 다시 피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얘를 들어가지고 반대로 이렇게 접어서 올렸어. 그럼 원이 어떻게 되겠냐? 얘는 그대로 있고 접혀진 부분은 기존에 있었던 게 뒤로 접혀져 버리니까 원이 이렇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되겠지. 상상이 돼? 그럼 원의 크기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두 개는 합동이야. 자, 그러면 반대로 펴가지고 생긴 이 새로운 원을 한번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 자, 모양 안 이쁘게 그려지긴 했는데 원의 크기가 똑같다고 했으니까 반지름이 당연히 안 변하겠죠? 그럼 이 원은 반지름이 얼마예요? 2짜리지. 자, 근데 노란색 원의 특징이 뭐야? X축에서 접하지. 접하는 건 반갑잖아. X축에 접하면 누구랑 친해? 원의 중심에 Y좌표랑 친해. 자, 그럼 뭐도 찾을 수 있냐면 새로운 원의 중심의 좌표까지 찾는 게 가능해요. 자, 얘가 반지름이 얼마라 그랬어? 똑같아. 2란 말이야.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야. 그럼 그게 곧 2의 원의 새로운 원의 중심의 Y좌표랑 연관이 있겠지. X축하고 접하니까. 자, 근데 여기가 하필이면 또 2네요. 따라서 자, 내가 그림을 대충 그려서 보는데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가 원의 중심이구나. 자, 따라서 정확하게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1,2가 될 수밖에 없어. 합동이라서.
자, 그럼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1,2고 반지름이 2짜리니까 요 식은 정체가 뭐가 되냐면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반지름이 2니까 4 이렇게 되겠죠. 자, 10까지 찾을 수 있다고요. 자, 내가 아까 그 종이접기 하기 되게 유치한데 이거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다. 알았어요? 자, 알겠지? 왜 합동인지를 느끼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알겠니? 자, 새롭게 만들어진 원이 어떻게 됐어? x축에 접하는 원이 되거든. 됐니? 자, 근데 찾는 건 이걸 찾는 게 아니잖아. 정의접기 했을 때 저 식의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죠. 자, 내가 찾고자 하는 건 자, 요거 찾는 거야. 야, 그럼 재해석 해볼래요? 얘는 정체가 뭐예요? 기존 원하고 새로운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됐지. 자, 그럼 공식이 있잖아. 식 알아. 기존에 있는 식도 알아. 그러면 k 값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한 그 공식 쓰면 되겠네. 바로 나오겠죠? 야, 그건 할 수 있을 거 아니겠냐? 자, 그래서 k를 대입하면은 자, 이 식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4다. 계산하자. 그러면 자, 그럼 얘를 좀 풀어서 써야겠네. 자, 요게 아까 설명한 거였고. 자, 플러스 1 되나요?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식에서 두 번째 식에다가 마이너스 한 거 빼면 되겠지. 그게 0이 되는 거죠. 됐나? 자, 그럼 얘 먼저 써도 상관없죠? 자, 그럼 여기에다가 집어넣어. 자, 그래서 x제곱 y제곱이 날아가면서 식이 뭐만 남냐면 2x 마이너스 2x 플러스 4y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나오지. 자, 그래서 마이너스 부호만 처리하면 답이에요. 자, 됐니? 이거 굉장히 유명한 문제다. 얘네 문제집 상관 다 있어. 이거는 없는 문제들이 거의 없어요. 다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내가 아까 했던 그 유치원 종이접기 행동했던 거 좀 기억을 하세요. 알았지? 반대로 피면은 모양과 크기가 당연히 안 변하지. 그 논리를 좀 적용을 했어요. 자, 우여곡절 끝에 다 풀었네요. 원래 방정식 할 때가 제일 빡빡해. 너무 어려워가지고. 자, 일단 오늘도 숙제가 오답 노트를 잘 쓰셔야겠죠. 전탄기 다 써야 돼. 알았어? 다 써야 되고. 자, 시간이 좀 남았어. 그래서 안 알려줘. 자, 라센 갖고 왔죠. 다 적으면 라센 질문 안 받은 거를 좀 받아보자. 이제. 다음 시간에 개념을 나가니까 노트 꼭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정대로 하면 다음 주면 수학 3이 끝납니다. 교양이 너무 시험 봐요? 아니지. 중요한 건데 가야지. 어쩔 수가 없어. 진짜 중요해. 그냥 내 주관적인 의견이지만 원의 방정식보다 도형의 이동이 더 어려워. 그 수학적인 가치가 너무 높아. 왜 높은지 얘기해줘? 수능에서 쓰는 개념이 진짜 많거든. 그 말로만 듣던 수능이. 알겠어요? 물론 원의 방정식도 중요해. 상황일 때는 수학 아무것도 안 되나요? 상황일 때 하나는 때. 수학 배우는 거 있어요? 수학 진주나 아, 고3 때? 네. 고3 때는 보통 학교 커리마다 다른데 네. 그럼 니네가 좀 알아봐야 돼. 내가 모든 학교를 다 알고 있지 않아서 보통 두 가지 케이스예요. 2학년 때까지 이과건 문과건 커리를 마무리하는 학교가 있고 3학년 1학기 초반까지 진도를 나가는 학교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만약에 그게 이제 학교에서 정한 거지. 그 이후로는 당연히 모의고사 수능 준비하는 거지. 네. 보통 암기 과목 시간 때도 자습시키고 주요 과목 시간에는 학교 선생님들이 나름 가지고 있는 자료 갖다가 훈련을 좀 시키시죠. 근데 선생님 생각은 고2 때 마무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선생님이 흥진고등학교 나왔거든. 3번에 있는 거. 지금은 뭐 별로 안 좋은 학교지만 옛날에 그래 나쁘지 않은 학교였는데 그때 학교 커리가 3학년 1학기까지 선행을 나갔어요. 진짜 선행이래. 진도를 나갔어요. 난 그것 때문에 수능이 좀 힘들었어 사실.
난 가뜩이나 학원을 안 다니니까 애들은 선행을 한 거냐? 한 애들이고 나는 안 했으니까 난 학교에 의존했거든. 나는 수능 준비를 너무 늦게 한 거야. 한 애들이 이미 공부했으니까. 근데 난 너무 느렸던 거지. 해도 너무 느렸던 거지. 그래서 좀 피해를 없지 않아 많이 보긴 했는데 그래도 1등은 나왔으니까 상관없지. 수학. 과학도 1등이야. 쓸데없이 사탐도 1등이야. 사회도 1등이야. 자, 뭐 어쨌든 근데 선생님이 겪어보니까 되도록이면 2학년 때 마무리 지는 게 최선이더라고요. 근데 알아보시면 선생님 그걸 적어놓은 게 내가 지금 까먹었어. 그래서 뭐 평촌고는 어떻고 이 학교 있잖아. 뭐 어디 학교는 2학년 때 다 끝내고 뭐 이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보통 2학년 때 되면은 선택 과목이 된다. 뭐 이게 병행해서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문과 계열이면은 예를 들어서 수원, 수투랑 확통을 같이 하고 확률과 통계를 같이 하고 이과 애들이면 수투랑 미적분을 같이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섞어서 같이 두 개를 짬뽕해서 같이 하더라고. 연결지어서 하든지 뭐 이렇게 좀 커리가 나눠져 있는데 근데 확실한 거는 3학년 때 진도 나가는 건 아니지. 수능 준비를 그걸 뭐 9개월 이렇게 해가지고 잘 볼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못해도 1년 반 전에는 준비해야 돼. 고2 여름방학 때부터가 이제 메인 시작되는 거야. 이게 그 진짜 긴장감의 끈을 놓지 않은 그 시기가 시작되는 거야. 더 빨리 준비하는 애들 고2 됐을 때부터 하는 애들이야. 근데 선생님은 적절한 시기는 고2 여름방학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그렇게 진도를 안 나가주면은 사실 힘들죠. 학교에서 분위기가 조성이 안 돼 있잖아. 진도만 나가면 있어. 문제가 돼. 선생님은 3학년 거의 1학기 끝날 때쯤 비슷할 때쯤까지도 했어요. 진도가 진짜 느렸던 거지. 나 그날 그럼 여름방학 때 수능 시작한 거야 학교에서. 그러면 안 돼. 3, 4개월 근데 나는 그때 학원을 안 다니니까 학습지 같은 걸 풀었어. 학교 학습지 말고 그런 거 말고 우편으로 배달해주는 학습지가 지금도 있을걸? 지금 없나? 옛날엔 그런 게 있어서 주별로 받아. 그게 또 마찬가지로 안 풀면은 쌓이는 거야지. 공부가 밀려. 수학하고 과학하고 서울을 겁나 열심히 푸는데 영어랑 국어는 쌓였어.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시험을 못 보지. 아니, 느끼는 건 내가 정확해. 안 한 거 못 보게 돼 있어. 내가 안 해서 못 본 거야 사실. 영어는 내 최선을 다했는데 국어는 안 했어 사실. 안 알려줘. 영어 잘해야 돼. 선생님은 사실 영어를 만약에 잘 봤으면 대학을 진짜 훨씬 잘 갔을 거. 우리 수학하고 과학 1등급인데요. 영어까지 잘 봤으면 진짜 고려대 한번 비벼볼 수, 못 비비나? 뭐 어쨌든 한양대 좀 갈 수 있었을까? 뭐 그랬을 것 같아. 그거 안 봐요? 이과는 국어를 안 보는 데가 많았어. 근데 영어는 다 보더라. 그래서 내가 니네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영어는 잘해야 돼. 문과건 이과건 영어는 잘해야 돼. 근데 요새 영어가 살벌하잖아. 왜냐면 지금 더 심할 거야. 영어는 진짜 잘해. 근데 영어 때문에 그래서 대학을 좀 가는데 애를 좀 먹었어. 영어를 다 보더라. 안 보는 학교가 없더라. 지금은 더 심할 거야. 그래서 지금 영어가 혹시라도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진짜 잘해놔야 돼. 물론 수학이 더 중요해. 알았지?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이과 계열이 됐건 문과 계열이 됐건 자기 공부하는 시간에 반은 진짜 수학만 해야 돼. 이건 팩트야 진짜. 왜 그런지 알겠어요? 준비하는 게 정말 힘들거든 수학. 응? 선생님 때 80점 만점이었는데 요새는 100점일 거다. 선생님 때 80점 만점이었어. 선생님 때는 4점짜리 문제가 없었어. 3점짜리가 최고 점수였고 요새는 이제 4점짜리로 바뀌었죠. 100점이 올라가다 보니까 똑같아. 옛날 선생님 3점은 굉장히 어려워. 요즘 4점도 그렇고 그거 하나 맞추기 위한 과정이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야 돼. 좀 정말 그 전국에서 날고기는 뭐 1타 선생님들이라고 하나? 그런 선생님들이 맨날 얘기하는 게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야지만 1등급을 비벼볼 수 있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들 정말 많이 풀었거든. 수학 문제 같은 경우. 알겠어요? 교과서에 있는 공식들도 다 내가 증명 다 해보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니네 나중에 고등학교, 이건 나중에 얘기할 거긴 하겠지만 고등학교 1학년 끝났을 때 있지? 학교에서 선행 말고 학교 고1이 끝났을 때쯤 되면 니네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 고등학교 교과서 수학 상하가 있을 거야. 그냥 통합 수학이라고 나왔거든. 책 한 권을 아마 할 것 같은데 그 책에 있는 모든 공식 증명 과정 니네가 두세 번 써봐야 돼. 니네 지금 선생님이 개념 정리하는 거 노트 쓰고 있잖아. 그거 하듯이 여러분들 교과서를 개념서로 생각하고 공식들 다 증명 한 번씩 써서 정리해봐야 돼. 나는 그거를 학원 안 다녔다 했잖아. 근데 난 그걸 내가 스스로 했어. 근데 학원 다닐 때 애들한테 나중에 물어봤더니 학원 선생님들이 그걸 시켰대. 숙제를.
교과서 정리하라. 근데 나는 그거를 애들이 방학 때 했는데 나는 방학 되기 전에 이미 했어. 내 자랑해서 미안해요. 그게 아니라 하니까 도움이 진짜 많이 되는 거야. 왜냐? 내가 왜 고등학교 진로 나가는 거 개념 강조를 제일 많이 하는 이유가 뭐야? 문제 풀어보니까 느끼지 않냐? 풀 때 공식 하나 외워서 푸냐? 아니지. 개념에 대한 적용이 굉장히 많잖아. 오늘 푼 것만 해도 어려운 것들 이거 니네 다 내신 문제야. 나중에 고등학교 갔을 때 학교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근데 이런 거 하나하나 풀고 안 풀고의 차이는 뭐냐면 공식 하나 더 외웠냐가 아니죠. 개념에 대한 이해가 철저하게 잘 돼 있냐. 평면좌표부터 나중에 할 도형의 이동까지가 세트라니까 한 몸이야 한 몸. 마찬가지야. 중3 거 2차 방정식부터 2차 함수는 한 몸이야. 니네 딱 시험범위잖아. 이게. 기말고사 시험범위라. 다른 단원이 아니야. 같은 단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게 정말 체계화돼 있고 체화돼야 돼 자기 몸에. 그게 안 돼 있으면 당연히 수능 못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노력조차 잘 안 하니까 2등급조차 안 나오는 게 2등급 따는 것도 정말 힘든 거지. 2등급만 해도 되게 잘한 거야 사실. 수학. 연세대, 고대, 서울대 그 수시 보면은 등급컷이 2등급이야. 수시. 평균 등급컷이 1등급을 요구하지 않아. 왜 그러겠냐? 그것만 해도 힘들거든 사실. 알겠냐? 근데 이거 따는 것도 쉽지 않단 말이야. 2등급이 전국 몇 %예요? 아직 모르죠? 전국 11% 안에 석차가 1등급이 4%예요. 잘 벌하지? 4%가 몇 명이냐면 재수생까지 하면 거의 지금 인구수가 많이 줄어서 선생님 때는 거의 70만 명이었거든. 지금 60만 명이 안 될 거야. 60만 명이라고 치면 4% 곱해. 얼마냐? 2만 4천이지. 맞냐? 2만 4천 명이지. 2만 4천 전국 2만 4천 등이 돼야 돼. 할만하죠? 심각해. 2만 4천 등 맞냐? 대충 맞을까요? 맞구나? 맞지? 그게 쉽지 않다니까. 농담 삼아서 얘기하는 게 임서를 하려면 전국 10% 안에 들어야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해. 그럼 2등급을 따야 되는 거야. 임서를 하는 것도 쉽지 않단 말이야. 공부 진짜 열심히 해야 돼. 이게 단순한 게 아니야. 선생님이 경험상 하나 말씀을 드리면 나는 아까 말했던 게 국어랑 영어는 좀 열심히 안 했다고 했잖아. 이게 과목 간 소위 말하는 편식이 생겨. 자기가 잘하는 것만 더 많이 한대. 사람이 심리가 그렇다고 하더라고. 못하는 거 잘 안 한대. 시간 투자를 많이 안 한대. 그래서 니네가 나중에 공부 계획 짰을 때 자기가 잘하는 과목이 좀 있으면 난 영어를 좀 잘한다. 그럼 영어 공부하는 시간을 조금 줄여야 돼. 나는 오히려 수학을 잘한다고 수학을 더 많이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 보면 딱 보자마자 풀이를 다 하게 되더라고. 정말 수학 기계가 됐어 그때. 0.1초도 고민 안 하고 풀었단 말이지. 보자마자 붐 이거지. 바로바로 했다고. 개념에 대한 이해가 다 돼 있으니까. 영어랑 국어는 그렇지가 않았던 거지. 그러니까 국어 같은 경우는 시험 시간 모자라가지고 다 못 풀고 막 수능 다 못 풀었잖아. 뒤에 한 3문제가 못 풀어서 찍었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 공부한 거냐 솔직히 말해서. 국어는 안 했거든. 영어는 다 풀긴 했어. 근데 못했어. 영어는 지금도 어려워. 뭐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지나서 2학년 되고 이랬을 때 공부하는 시간에 대한 투자를 계획을 잘 세워야 돼 진짜. 이건 정말 중요하더라고. 단순히 열심히 하는 건 답이 아니야. 고등학교 때. 알겠어? 근데 진리는 그래도 수학은 50%는 수학 공부만 해야 돼. 라는 건 변함이 없어요. 나는 체감상 한 80%한 거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시간이 다 됐네. 네? 말이 많아서 그런지. 자, 일단 요거는요. 다음 시간에 개념들도 나오고 마무리를 좀 할게요. 일단. 알겠죠? 자, 다음 시간에 노트 잘 갖고 오시고 오늘 숙제는 오늘 푼 거에 대한 오답 노트 정리를 영상 꼭 보세요. 알았죠? 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은 4시까지. 4시. 차 타는 사람들 꼭 확인하시고 차 시간. 차 놓쳐서 못 늦어요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